다이어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만의 찐 극복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치킨 시켰습니다. 진짜 다이어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지금 저 이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무슨 수용인가 싶고 누워서 쉬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다이어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치킨이나 뜯고 싶을 때 극복하는 저만의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가 내가 언제 포기하고 싶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회원님들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딱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중 정체기. 예를 들어서 정말 운동과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몸무게 그대로야. 심지어 더 쪄. 이렇게 정체기가 오게 되면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다 소용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 말은 그런데 다 귀찮을 때. 그냥 운동하기 싫고 누워있고 싶을 때죠.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야근이 많거나 에너지가 없거나 기운이 없거나 또 육아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갑자기 폭식해서 식사가 무너졌을 때. 오늘 같은 그런 날이죠. 스트레스 받다가 치킨 한 마리 주문하거나 엽떡 주문해서 먹고 나서 후회한 적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뇌는 도파민을 찾게 되는데요. 가장 빨리 기분이 좋아지고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 방법은 바로 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상황이 가장 많이 다이어트가 무너지는 상황. 다이어트가 뭐보다 때려치고 싶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3가지 상황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이 정체기. 얘는 사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로 칼로리를 줄이면 처음에는 우리 몸이 체중을 확확확 낮추다가 이상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면서 대사를 낮추는 거예요. 뇌 시상하부에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보다 덜 먹어도 대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다이어트 못하고 있구나 하고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식사를 잘하고 있었다면 변화를 한번 주어야 합니다. 맨날 똑같은 운동, 맨날 똑같은 식사는 몸이 적응을 해요. 운동 강도나 종류를 살짝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새로 루틴을 짜고요. 탭버닝도 매번 새로 다시 찍고 온라인 수업도 매일매일 다른 루틴을 짜요. 왜냐? 적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항상 매번 똑같은 유산소, 똑같은 근력 운동,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하는 홈트가 동일하다면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 유산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이 걷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방법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건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헬스장 루틴 같은 경우에는 하체는 힙, 상체는 등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홈트 하시는 분들은 제 상급 홈트 영상 따라해보세요. 루틴이 겹치지 않아서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식사의 경우에는 리피드 데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리피드 데이는 쉽게 말하면 치팅 데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대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일주일간 식사를 하면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는 적게 먹고 이틀은 칼로리를 원래 내가 유지하는 칼로리보다 많이 먹어서 몸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대회 준비하는 선수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 쌀밥을 1kg씩 먹는다던가 그런 날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사가 떨어져 있다, 또 정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살짝 늘려서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리피드데이 계산 방법도 제가 또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볼게요. 또 정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도파민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처음에 살 빠질 때는 이 살 빠지는 속도에 따라서 도파민이 막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팡팡팡팡.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재는데 체중 계속 떨어져요. 너무 신나죠? 근데 체중계가 그대로면은 보상이 떨어지니까 동기가 떨어지고 운동하기 싫어지고 식사하기 싫어지고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체중 감량 대신에 다른 작은 목표를 세워서 뇌에 도파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가벼운 운동, 뭐 10분에서 15분 하는 운동을 성공했다던가 혹은 하루에 뭐 야채를 챙겨 먹는다던가 뭐 물을 얼마를 먹는다던가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 해결책. 저는 이때는 같이 운동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운동할 힘이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계속 혼자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운동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도 한동안 직장인일 때 거의 처음 3, 4년간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왜냐면 혼자 운동하기 너무 싫으니까. 이럴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가 더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도 운동 모임을 함께하면 도파민이 더 강력해지는데요. 우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같이 땀 흘리고 웃으면서 운동하면 도파민 분비가 더 커지거든요. 진짜 힘들죠. 운동은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 운동하고 힘들다 보다 같이 운동할 때 같이 오늘 스쿼트 지옥이었다, 오늘은 어땠다 하면서 투덜투덜 될 때 훨씬 덜 지치게 느껴지고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이 나요. 실제로 제가 공복 운동 챌린지를 통해서 단체 채팅만 해서 인증을 하거나 하면 혼자 운동할 때보다 확실히 실천원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없는 분들은 못해요. 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기운을 얻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가야 되는 나 혼자 외롭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 찾아야 하지만 뭐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증하는 거, 나는 오늘 운동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운동하고 개운해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되면서 포기할 확률이 줄어들죠. 아,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하는데,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좀 더 힘을 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요. 실제로 저도 요즘 운동이 너무 하기 싫거든요. 갑자기 고백한 막 진짜 저 프리랜서니까 오후 5시까지 잘 때가 있어. 요즘 너무 심하게 번아웃이 와서. 근데 이럴 때에도 온라인 수업하러 가면 막 그 줌 화면에 회원님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운동하기 싫은 날에도 이제 하게 되고, 사실 전 직업이지만 하고 나면 그 순간을 견디면 오히려 에너지가 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한 번쯤. 진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멱살 끌고 해내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포기하고 있다가 이 챌린지도 같이 하면서 2주 동안 공복 운동으로 하니까 체지방만 한 1.1kg 정도? 딱 일주일 동안 그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비법은 페퍼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자잘하게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동 목표를 3개월 안에 10kg 빼기로 설정하면 얼마나 의지가 아니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성공하기까지가 너무 멀어서 3개월 동안 그냥 그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보상을 못 찾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운동 3번 하기, 이렇게 짧게 1주 단위로 목표를 세운다던가 하루에 10분만 홈트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면 작은 성취에 따라서 뇌가 바로바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썼던 방법이긴 한데, 이 목표를 관장하는 부분은 뇌의 전전두엽이거든요. 큰 목표만 보면은 막막해서 뇌의 전전두엽이 지치고 3개월 안에 10kg 빼기 이러면 결국 뇌가 막 에이 그냥 폭식하자 하고 말아버려요. 반면 작은 목표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에 10분 홈트하기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부담 없이 작용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뭐 10분짜리 홈트 영상을 만들거나 라이언 PT에서도 저는 펫버닝을 옛날에는 막 50분짜리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막 15분, 10분 단위가 되게 짧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긴 운동보다 짧은 운동으로 했을 때 실천 확률이 높고 성취감을 더 자잘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매번 지쳐서 운동을 못한다면 아주 작은 목표 10분 운동하기, 하루에 스쿼트 뭐 50개 하기,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폭식. 이게 진짜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지금 막 치킨 시켜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폭식을 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할까? 본능? 폭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절반만 먹기입니다. 안 먹는 게 불가능하다면 절반만 먹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절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고 싶다면 반마리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먹던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의 딱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나 먹었을 때 그 죄책감도 줄고 조금 더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통제력이 강해져요. 만약에 나는 먹다가 못 남길 것 같다면 먹기 전에 어떻게 처분하세요? 일단 입에 넣고 나면은 처음에는 한 조각만 먹어야지, 뭐 2조각만 먹어야지 이랬다가 반마리 이상 뜯고 있는 경험 다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 넣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요리에서 작은 행복을 채우는 겁니다. 폭식을 고치고 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데는 요리만한 게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느껴요.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고 간단했던 거는 돼지고기 수육이랑 콩 단백면으로 만든 비빔면이었거든요. 수육 사실 뭐 어렵지 않거든요. 앞다리살 지방 떼고 그냥 수육용 이런 다시마 팩 같은 거 있어요. 그거랑 무랑 넣고 한 20분 삶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리해서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좀 나의 식사 만족도도 높아지고, 보통 폭식하시는 분들은 맨날 비슷한 거 먹거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 주로 시켜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해주는 경험들을 좀 쌓아가시면 폭식 습관을 고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회원님들 식사 코칭을 해봐도 점점 이렇게 요리해서 스스로에게 되게 식사를 잘 대접할수록 폭식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사 코칭할 때 그냥 뭐 잘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폭식 습관을 개선해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저도 요한 음식이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레시피 많이 공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제가 하는 나만의 방법 3가지를 말해봤고요. 물론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을 수 있어요. 그쵸? 다이어트가 쉽지 않지만 힘든데 정말 꾸역꾸역 해나가다 보면 다시 변화가 찾아오고 또 성취감을 느껴서 재미가 있어지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한 찾기까지 저는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나만의 다이어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실수해도 되니까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힘들지만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엉덩이가 좀 제 착각인가요? 커진 느낌? 처음이었어요.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